수특 현대시 5강. 현대시 5강. 김기동의 나비와 강자 그리고 이형기의 민들레거 두 개의 작품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 보기박스 먼저 볼까 봐. 보기박스 먼저 볼게요. 보기박스를 했네. 작품의 해제 먼저 보도록 하자. 작품 설명. 요거 먼저 보고 가자. 이 작품은 나비와 나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통해 문명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이 회복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비와 나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이라고 했으니까 나비는 순수한 존재가 되겠고 나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은 바로 문명에 대한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흰 나비가 환기하는 백색의 이미지는 나비가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나비는 지치고 상처 입었지. 뭐에 의해서 지치고 상처 입었겠냐? 바로 냉혹한 현실에 지치고 상처 입었으면서도 어떤 희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로 형상화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존재로 형상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활주로라든지 제트기 등과 같은 소재는 현대 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전쟁을 연상시키며 나비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야. 즉 나비가 현대 문명, 즉 전쟁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 전쟁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보는 거고. 마지막 결에서 이러한 현실에 맞서 대결하는 나비의 모습은 이거 뭐야? 나비가 아주 연약하잖아. 순수하고 연약한 나비가 그 전쟁, 이 냉혹한 현실을 맞서려고 하는 거야. 자신이 무모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에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라고 했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순수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나비의 이미지하고 나비가 처한 냉혹한 이미지, 그리고 나비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나비의 의지,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활주로는 무슨 이미지? 문명의 이미지. 여기서 흰 나비는 어떤 이미지? 흰색의 색채 이미지로 순수한 속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가 어디에 있는 거야? 순수한 존재가 문명의 한 복판에 있는 거야.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다. 우리 와사등에서도 나와 있죠. 내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했으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방향 상실. 방향성을 상실한 방향이 되겠죠. 방향성을 상실하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라고 했어요.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이지. 얘는 뭐에 당해서 이렇게 된 걸까? 뭐에 당해서? 현대 물질 문명에 당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피 묻은 육체 파편들은 현대 문명의 비극, 전쟁의 상처 이런 것들을 뜻한다는 거지. 그래서 흰 나비가 순수한 흰 나비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곳을 날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극한 상황, 여기서 나는 극한 상황은 어딜 말하겠어요? 현기증 나는 활주로가 되겠고, 극한 상황에서 방향성을 잃었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뭘 보는가? 전쟁의 상흔을 보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다음. 그럼 나비가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 기계처럼 자결한 기계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심장을 축일 한 모금의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것? 허망한 광장이 부정적인 것이 되겠지? 뭐도 없다는 거야? 한 모금의 샘물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모금의 샘물도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생명성이겠죠. 생명성을 상실한 공간. 이게 누가 처한 환경이야? 나비가 처한 환경이 되겠죠. 이런 광장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안막, 눈앞을 차단하는 건 뭐야? 투명한 광선의 바다였기에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투명한 광선의 바다도 결국 뭐가 되겠어?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절망적 상황에 처한 나비가 되는데 절망적 상황, 심장을 죽일 한 모금의 샘물도 없는 허강한 광장이고 투명한 광선의 바다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비의 모습이 되겠죠. 다음,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진공이 무슨 뜻이죠? 공기가 없는 거죠. 공기가 없는 해안이라고 했으니까 이 해안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공기 없는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도 어떤 모습은 죽음인 거잖아. 절망적 이미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진공의 해안이나 과묵한 묘지나 둘 다 절망, 죽음의 이미지인 거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현대 문명의 이미지가 되겠죠. 이런 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강의 초수에 밀려라고 했는데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강 이것도 세모입니다. 다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그 뭐 제트기나 이런 걸 터치면 현대 문명도 되겠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이미지를 가득한 현대 문명 속에서라고 해서 그럼 여기서 인광이 뭐냐면 인광은 어떤 물체가 빛을 막 발장하고 보고 있으면 꺼져도 거기에 남아있는 잔상처럼 보이는 게 인광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인광도 결국 어떤 의미라는 거야? 어떤 의미? 물질 문명, 현대 문명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흰 나비는 말없이 이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흰 나비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파닥거린다라고 했죠. 또 이지러진 날개잖아. 여기서는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 물질 문명에 고통받는 흰 나비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뭐가 의지라든지 저항하려는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흰 나비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야. 다음 사연 가볼까? 하얀 미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에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죠.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긍정적인 공간이야? 부정적인 공간이야? 긍정적인 공간. 하얀 미래. 아까 흰색 그러면 무슨 의미였죠? 나비가 흰색이잖아.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미래 어느 아름다운 영토. 푸르른 활주로에 백색의 광석이 아니라 푸르른 활주로에 화려한 희망은 이런 긍정적인 공간이겠죠. 이 긍정적인 공간, 평화로운 세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때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없는 것 같다는 거야? 야, 그런 것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까지 봐봐. 여기까지 봐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것은 어디 있는 것인가? 라고 했죠.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됐고 다음 신도, 귀족도. 그러면 그 앞에서 원래 시에서 그 앞에서 의미를 잘 못 왔다면 여기까지 봐도 돼. 신도, 귀족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이지. 여기는 뭐도 없다는 거야. 신도 뭐도 없어. 귀족도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 오랜 유역도 긍정적인 공간, 부정적인 공간, 부정적인 공간이 되면서 여기서는 최후에 기댈 신이나 귀족도 없는 절망적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가 절망적 상황인 거야.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그럼 마지막 종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대충 말하면 안 되고 잘 모를 때는 문맥을 봐야 돼.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 나비는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나비가 뭐 하는 곳이니? 향하는 곳이지. 그럼 나비가 뭐 하는 곳이야? 지향하는 공간이 되겠지. 그래, 저기는 어떤 공간?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인 거야. 여기는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이 되겠죠.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대결하여 본다라고 했으니까 뭐에 맞서? 물질 문명이지. 현실은 물질 문명이잖아. 물질 문명에 맞서는. 물질 문명에 맞서는 나비가 되겠죠. 이렇게.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신화와 함께 대결하여 본다라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예, 이 작품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도 분명하잖아.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것들 뭐 쫙 나오지. 거기서 순수한 존재 나오지. 나비는 순수한 존재. 그런데 이 나비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어? 절망하고 있어. 그 얘가 꿈꾸는 공간도 나오지. 여기 마지막 종점도 있지만 또 어떤 거 아름다운 영토, 뭐 푸르른 활주로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뭐 해본다? 대결하여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가볼게요. 여기 한번 봤고. 여기 색채 이미지 나옵니다. 흰색. 또 무슨 색 들어가요? 흰색만 나옵니까? 백색, 푸른색, 다양한 색깔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색깔은 무슨 색과 무슨 색? 흰색과 푸른색. 나비의 순수함, 연약함 등. 근데 여기서 나비의 순수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건 무슨 색? 흰색. 좋습니다.
직유법을 통해 동화적이랬네. 너무 잔인한 배경인데 동화적이면 큰일 나죠. 직유법을 통해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기 직유법 뭐 있죠? 찾아봐야죠. 동적인 분위기라고 했으니까 찾아봐. 뭐처럼? 기계처럼 장렬하는. 또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여기도 직유법. 그렇게 두 개 직유법 나오죠. 의문형 진술 나와 있고 희망적 미래에 대한 기대나 뭘 드러낸다? 회의감을 드러낸다고 했지. 아까 회의감이 어딘지 알고 있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회의감이고 그러면 기대가 드러나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기대감이라고 보기보다는 회의감이 더 가깝거든. 근데 이 작품은 한번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학교에서 근데 EBS 하고 있니 근데? 어디까지 나가니? 저희 다음이 마지막이에요. 다음이 여기야? 응. 여기일 때 확인 한번 해봐. 뭐 하냐면 저기서 회의감인지 기대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근데 이 책에서는 둘 다라고 나와 있어. 기대는 회의감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꼭 보도록 하죠. 자, 나비와 광장 대입적 의미 나오죠? 나비, 광장. 여기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그리고 여기 광장은 삭막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띤 절망적인 공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 공간에서 나비는 광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고통받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뭐 해본다? 대결하여 본다. 이렇게. 이연기의 민들레꽃 갈게요. 이 작품은 아주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작품 설명 먼저 보도록 하자. 이 작품은 민들레꽃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허무에 맞서는 의지, 요거 강인한 생명력과 허무에 맞서는 의지를 그려내고 있다. 민들레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단단히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뭐라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민들레꽃은 한번 정착하면 이동할 수가 없잖아. 그치?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거야. 자신의 한계,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고, 삶이 외롭고 더덥다 하더라도 아까 나오죠? 허무에 맞선다고 했으니까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그 허무를 삶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는 민들레의 태도는 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화자는 민들레처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는 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본문에서 이걸 뭘 통해서 역설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들레는 작은 존재잖아. 하지만 어떤 자로도 잴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작은 존재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서 역설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역설법 이 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가볼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 노랗게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아니잖아. 크게 잡죠. 노랗게 반복해서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 있다라고 했죠. 야, 무슨 력? 생명력, 강한 생명력을 노랗게라는 말을 통해서 했고요. 전력을 다해서 샛노랗게 피어 있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생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력인 거야. 얘는 아무것도 넘보지 않아요. 다만 혼자 주어진 한게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일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곳에서 거기에서만 자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뭐를 수용해? 한계를 수용하는 거야.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라는 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요. 주어진 그 안에서 아슬아슬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애쓴다는 거야. 그죠?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는 거죠. 한계 속에서. 그 한계가 어디냐? 이런 것이죠.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뭐 하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여. 그곳에서 털을 잡아요. 어디가 떨어지는 상관없어요. 거기서 떨어지면 그곳에서 털을 잡는 거야. 그곳은 뭐해? 노랗게 피어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슬아슬 최선을 다해서 피어나죠. 그래서 민들레의 생명력이죠. 다음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이 두 가지 실뿌리와 떡잎.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한 대세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실뿌리와 떡잎이 한데 어울려서 열심히 해서 며칠 살아남아. 꽃이 며칠 피어 있는 거야? 한 5일 피어 있는 거야. 5일을 위해서 민들레가 피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5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민들레 좀 불쌍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죠? 어디다 던져놔도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납니다. 실뿌리와 떡잎과 이게 최대에 어울려서 며칠? 한 닷새, 한 5일 이렇게.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꽃을 피우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 피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 노란색은 어떤 의미죠? 그러면 노랗게 피는 거니까 생명력. 그렇죠. 생명력. 그리고 피어선 다음에 뭐 할 수밖에 없어? 5일 있다가 닷새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 져야 되죠. 그래서 숙명입니다. 노랗게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있죠. 여기죠. 역설법이죠. 조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크기는 얘가 가지는 가치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얘의 가치는 생명력과 허물을 뭐하는? 허물을 극복하려는 거죠. 허물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렇게. 이게 가치라고 보는 거죠.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 민들레. 감탄사가 있죠. 무슨 법? 영탄법.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이라고 했죠. 그래봐야 언젠간 뭐 한다고? 소멸하는 거죠. 이게 뭐야? 야, 언젠간 그래도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게 앞에서 말한 뭐? 허무. 앞에서 말한 허무야.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이거 소멸할 운명 있잖아. 소멸할 운명조차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허물을 뭘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허물을 허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한 닷새 피어있는 며칠을 무엇인 것처럼 영원인 양 하고 무슨 법이냐 영원인 양? 그렇지, 주기법. 얘는 며칠 안 사는데 그 며칠을 영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사라질 허물을 뭐 하는 거야? 순간의 허물을 영원처럼 갖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허물을 이겨내는 거지.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멸할 운명, 그건 남들은 그래 이렇게 어차피 5일 있다 허무하게 사라질 거 피어서 뭐해? 라고 말하지만 이 민들레는 그렇지 않아요. 그 5일을 영원처럼 알고 그 허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생의 허무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꿈꾸며 피어있는 민들레가 되는 거야. 이게 민들레죠. 그러니까 이 민들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민들레는 일단 환경이 어떤 조건이냐면 떨어지잖아. 어디든 그곳을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아슬아슬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야? 노랗게 피어 있는 거야. 이게 생명력이죠. 며칠 피어 있어? 한 닷새 피어 있어요. 근데 그 닷새는 뭐처럼? 영원인 양 그렇게 노랗게 피어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강인한 생명력과 허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힘, 요걸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어 반복 나오죠. 노랗게 이런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적 의미가 생명력과 허무의 극복이야.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민물의 생명 나오죠. 노랗게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어떻게? 아슬아슬 처한 상황을 부각합니다. 다음 역설적 표현 나와 있죠. 존재가치 부각하고 있고 감탄사 민들레 감탄사라 영탄적 구조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요. 명령형 진술로 보아라 나오죠. 민들레꽃의 모습에 주목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민들레 크기가 작죠? 주어진 한계를 수용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노랗게 피어나죠? 최선을 다해서 피어나죠? 데스를 영원인 양 피어있죠. 그래서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요게 이형기의 민들레라는 시였습니다. 됐습니까? 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